네, 이번 주 개봉 영화 알아보는 시간 영화평론가 강유정 씨와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영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네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월가의 늑대네요. 네. 책 제목으로도 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말 그대로 월가의 늑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주가 조작 사건을 소재로 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있죠. 1%의 얘기가 잠깐 나왔을 때 한참 시위대가 지나가는 와중에 와인잔을 들고 그들을 내려봤던 그 월가의 어떤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너무 진지하거나 심각한 내용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이 영화 러닝타임이 179분인데요. 네. 내내 거의 뮤직비디오만큼 강렬한 속도로 달려가는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치 이들은 월가에서 주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10대 방탕한 청소년이 아닐까 싶게 네.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지만 요트, 여자, 그리고 또 마약에까지 손을 뻗쳐서 그냥 쓰는데 급급한 철부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제 월가를 다루면서 하필 왜 그들의 도덕적 부패에 관심을 가졌느냐가 이 영화의 주제가 될 것 같고요. 이 영화의 마지막쯤 가게 되면은 이 지나친 마약으로 인해서 병을 얻게 되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월스트리트의 늑대라는 말답게 말 그대로 철없는 늑대들이 어떻게 거액의 돈을 쓰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철없는 늑대. 90년대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주가 조작 사건을 다뤘다고 하는데 뭐 논픽션적인 성격이 강한 건가요? 그러니까 논픽션의 어떤 주요한 얘기들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부도덕함, 네. 어떻게 그들이 사실은 지금 경제 위기까지 몰고 온 것들이 다 여기 연관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불러들였지만 이들이 과연 얼마나 주도 면밀하고 똑똑하게 그들을 처리한 게 아니라 그저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고 저렇게 철부지들이 정말 돈을 쓰레기나 휴지처럼 쓰고 있는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침대 주변에 돈을 쌓아놓고 뭐 여자를 불러서 파티를 한다던가 그리고 마약을 하다 못해서 마약에 취해서 헬기를 운전하다 거의 떨어질 뻔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망나니도 저런 망나니가 없는데 정말 저런 사람에 의해서 경제 위기까지 몰고 왔다. 그들이 만든 주가 조작에서 수많은 개미들이 울었다는 걸 생각하면 좀 아이러니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 마틴 스콜세지 감독,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호흡을 맞춘 거는 한 4-5번 되나요? 맞습니다.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좀 더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좀 젊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꼭 신인 감독의 영화처럼 아주 리드미컬하기도 하고요. 뭐 음악이라던가 표현 같은 것들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뭐라고 이렇게 좀 약간 10대의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거장의 느낌보다는 좀 세련됨과 좀 신선함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역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보여준 약간의 광기 어린 연기는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화 플랜맨.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정재영 씨가 주연을 맡았네요. 계획을 잘 세운 사람의 얘기인데요. 이 나노 플랜맨이라고 이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노 단위로 시간의 계획을 세운다는 건데 속옷도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모양으로 말려야만 하고 심지어는 뭐 이불도 자를 재면서 이렇게 거의 결벽증 수준이네요. 맞습니다. 사실 결벽증인데요. 이 플랜맨의 모습이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누구나 조금씩 갖고 살아가는 좀 강박증적인 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대적인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세워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계획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러다가 조금은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인 어떤 여성, 로컬 밴드를 만나가지고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 영화의 주요 줄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에 나오는 음악도 재밌다면서요. 되게 재밌어요. 그 영화 음악의 제목 같은 것들도 되게 유세윤 씨와 함께 노래를 만들었던 뮤지라는 작곡가 UV 뮤지가 뭐 삼각김밥, 플랜맨, 개나 줘버려 같은 노래를 작사를 또 했어요. 그래서 직접 한지민 씨가 노래를 부르기도 하는데 또 한지민 씨가 굉장히 또 진지하게 이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그 노래를 보는 재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UV의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한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네. 이 뱀파이어들이 돌아왔네요. 그런데 한여름밤에 어울리는 호러가 아니라 러브스토리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아주 기품 있는 러브스토리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아무래도 뱀파이어는 세월을 지나서 오래오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만큼 굉장한 지식과 연륜을 쌓은 사람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덮쳐서 피를 뺏는 게 아니라 이제는 혈액을 공급한 사람에게 그냥 어느 정도 돈을 주고
혈액을 사서 아주 작고 예쁜 와인잔에 담아서 마시는 그런 아주 문화적인 인간들로 그려지고 있고요. 이 틸다 스윈튼이 또 역할을 네. 맡고 있기 때문에 설국열차에 나왔죠. 맞습니다. 예. 굉장히 우아한 그런 뱀파이어 역할을 보여줍니다. 이런 식입니다. 말하자면 스트라디바리우스 같은 그런 악기를 보면은 아 이건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고 어떤 나무고 딱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지혜를 쌓은 사람을 얘기가 되고 네. 이 로맨스도 화려하고 굉장히 긴박감 넘치는 로맨스가 아니라 고풍스럽고 우아한 어떤 로맨스로 펼쳐진 내용입니다. 네. 기품 있는 뱀파이어들 기대가 됩니다. 예. 타잔도 돌아왔어요. 타잔하면 향수 느끼실 분들 많을 텐데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 타잔 영화만 해도 수십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어떤 영화입니까? 일단은 외계인이 등장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어떤 운석을 하나 발견을 하는데요. 바로 타잔의 부모들이 그 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 깊은 숲에 왔다가 발견을 하긴 합니다만 이제 부모님 사고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타잔은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그대로 바로 고릴라들에 의해서 이제 키워지게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 운석이 외계인이 탐내는 어떤 자원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봤던 타잔과 다르게 또 외계인과 결투가 펼쳐진다는 게 가장 다른 점이고 뭐 제인과의 사랑이라던가 또 동물들과의 우정과 같은 거는 기존 얘기가 좀 유사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만화 영화예요. 3D로 3D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타잔 소재로 한 영화들이 꽤 나왔는데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타잔이라는 인물이 직접 등장을 해서 제인과의 러브 스토리라던가 동물과의 우정을 더 봤다면 이번에 좀 모험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외계인들과의 결투 같은 부분으로 이를테면 좀 독립된 얘기로 아이들이 처음 본다면 타잔은 이전 얘기를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도 타잔이란 새로운 영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좀 전혀 다른 작품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네덜란드 영화 마테호른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산봉우리 이름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 보셨던 네. 분들은 알 텐데 그들이 마테오론을 보는 장면도 등장하거든요. 스위스의 아주 유명한 파라마운트사라는 영화사의 그 산 모습 그렇죠. 보이죠? 예, 바로 예. 그게 마테오론입니다. 그런데 이 마테오론 밑에 살고 있는 이 남자는 아내를 잃고 또 아들은 멀리 간 이후에 혼자 아주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남자인데 의외로 또 교통사고로 어떤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한 남자, 테오라는 남자를 또 자기 집에 받아들여주면서 두 사람이 인생의 외로운 어떤 사각지대에서 조금씩 삶의 온기를 되찾아가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고요. 네. 남자 둘이 같이 산다는 점에서 주변 사람들이 쑥덕거립니다. 왜 네. 두 사람이 같이 사는 걸까? 근데 이 영화는 굳이 동성애 영화로 보기는 어렵고요. 네. 그냥 삶의 한 구석이 좀 고장난 사람들끼리 서로 기대서 다시 아내에게 청혼을 했던 마테오른에 이 두 사람이 같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좀 따뜻하고 좀 위안이 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배우 조셉 고든 레빗이 각본과 연출, 주연까지 맡은 돈존, 어떤 작품인가요? 바로 인셉션에 출연했던 바로 그 조셉 고든 레빗인데요.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객들이 조토끼 이렇게 별명을 레빗이라는 이름 때문에 네.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재능 있는 배우예요. 게다가 이 친구가 아역이었는데 성인 배우로도 성공했지만 이번에 감독으로 나서고 있는데 굉장히 하룻밤에 매번 여자를 바꿀 정도로 능력 있는 바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동영상, 다시 말해서 야한 동영상 속에 있는 여자들을 더 매력적으로 여기고 현실 속 여자들은 매력이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근데 스칼렛 요한슨이라는 여배우, 그러니까 그녀를 만나게 되면서 야동 속의 여자보다 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되고 드디어 이제는 정말 연애를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고 싶다. 그 과정을 발랄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요. 이 두 배우의 요즘 말로 케미라고 하죠. 네. 이 케미컬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아마 남성분들은 스칼렛 요한슨을 보는 재미로, 여자분들은 그렇죠, 예. 조셉 고든 레빗을 보는 재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겨울방학인데요. 어린이들이 볼 만한 영화도 좀 있습니까? 포켓몬스터 베스트 위시, 아마 아이들이 TV 그 채널에서 많이 봤던 바로 그 포켓몬스터일 텐데요. 이번에도 다름없이 새로운 캐릭터가 또 등장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역시 오히려 익숙한 것을 또 스크린에서 볼 때 더 재밌어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2D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약간의 구식으로 보이긴 하지만 더 아이들에게는 또 정감 있는 방식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포켓몬스터가 아이들과 함께 볼 만한 좀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본다면 더 좋아할 만한 애니메이션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강유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